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례파이만에서 고등부 수학팀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학기 기말고사 한빛고 기출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 기말고사의 시험 문제의 경향이나 주요 문항들을 같이 풀어보고 앞으로의 학습 전략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말고사 난이도인데요. 중상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은 난이도가 있었던 시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객관식이 18문항, 서술형이 3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학생들이 조금 많이 어려했던 포인트 자체가 시간 관리가 중요했던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 시험들에 비해서 시험 중반부에 계산이 복잡한 문제들도 있었고, 근데 대신 상대적으로 후반부 문제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가 날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출제 비중 및 특징입니다. 네. 시험 범위가 조금 많았습니다. 집합부터 무리함수까지였고요. 집합에서 5문제, 명제에서 6문제, 함수 6문제,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각각 2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상 등급 컷입니다. 기존에 비해서 등급 컷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1등급은 78에서 80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2등급이 60점에서 62점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요 문항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그나마 이제 조금 많이 풀어보셨을 문제로 조금 골라봤어요. 그래서 18번 문제인데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서 뭐 대칭성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간단하게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 문제부터 읽어보자. y는 x분의 12라는 유리함수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1사분면 위에 두 점 AB에서 만나요. 그리고 유리함수 위에 또 다른 점 C가 있는데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다. 그리고 그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랬고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데 AC가 직각삼각형의 빗변이고 AC의 길이가 4루트 10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거 진짜 많이 풀어본 문제지. 근데 문제의 조건이 좀 변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풀던 문제는 무슨 도형이 나왔지? 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직사각형이 나왔단 말이야. 잘 보면 직사각형을 반으로 쪼개서 직각삼각형이라는 표현을 썼을 뿐인데 그래서 풀어봤던 내용이다. 맞죠? 그래서 일단 시작을 좀 해볼게. 1번 봐봐. 첫 번째는 무조건 일단 그래프는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리면서 같이 풀어볼 건데 이렇게 그려져 있고 X축, Y축 0. 자, 그 다음에 X분의 12 그릴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한 바닥, 이렇게 한 바닥. 자, 그려놨어요. 자, 이렇게 유리함수까지 그려놓고 내가 문제 풀 때 유리함수 나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 뭐부터 의심하라 그랬어? 대칭점이라고 했잖아. 맞지? 왜? 야, 어차피 y는 x분의 12라는 거 y는 x의 대칭이죠. 자, 근데 지금 주어진 문제의 기울기가 얼마나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길이가 마이너스 1,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요. 여기를 내가 A라고 잡고 여기를 B라고 이렇게 잡았어. 맞지? 자, 근데 얘가 애초에 주어진 함수 자체가 Y는 뭐에? X에 뭐가 된다? 대칭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Y는 X의 대칭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너네들이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직하고 있기 때문에 요 친구가 서로 대칭 관계다 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맞죠? 이거 연습 많이 했잖아. 자,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A라는 점의 좌표를 알파, 컴마에 베타라고 놓게 되면 B라는 점의 좌표는 자연스럽게 베타, 컴마에 알파가 될 거고 편의상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갈게.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또 다른 점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계속 연습한 게 뭐냐면 자, 이 친구 원점 대칭하시고요. 이 친구 원점 대칭하세요.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딱 쳤을 때 우리는
여기서 원점에 대한 대칭이도 쳤을 때 만들어지는 도형이 직사각형이라는 걸 배웠어.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포시 올려주게 된다면 여기가 C가 될 거고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맞죠? 자,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 잠시만 확인해 볼게. 잘 봐봐. 자, 얘가 원점 대칭이라면 이 친구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알파 컴마 마이너스의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봐봐. 어차피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만 해보자. 자, BC의 기울기. 자, BC의 기울기를 잠시 보면은 X 증가량이 뭐야? 베타의 플러스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고 Y 증가량은 알파의 플러스의 베타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가 1이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가 직각이다라는 게 해소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라고 하는 문제인데 여기까지 오면서 뭘 알았어? A랑 C가 원점 대칭입니다 라는 것까지 알았지. 여기까지 갑니까? 자,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AC, 빗변의 길이가 4루트 10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A점까지의 거리는 2루트의 1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맞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두 번째, 이런 걸 알 수가 있어. 원점과 A점까지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알파 제곱에 더하기 베타의 제곱이 될 거고 이 친구가 2루트 10의 제곱인 얼마가 돼요? 40이 돼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하나 더, 이 A라고 하는 점은 유리함수인 Y는 X분의 12 위의 점이 되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해. XY가 12로 일정해. 알파 베타가 얼마라는 겁니까? 12라는 거다. 여러분 이거 두 개 그냥 연립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숫자 보면 되게 간편하지 않아? 뭐야? 6제곱 더하기에 2제곱이 40인 거고 6 곱하기 2가 12네. 끝. 맞지? 자, 내가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알파가 2고요 베타가 6이다 라고 작성해도 상관없지. 자,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지. A라는 친구는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이 친구가 2컴마의 6이다 라는 거고요. Y는 X 대칭됐으니까 이 친구는 6컴마의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넘어와서 너 원점 대칭됐어. 너는 뭐야? 마이너스 2컴마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주어진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자, 기울기 1이니까 뭐야? X가 8개 증가했지. 1대 1대 루트 2 비율 따져주면 요 길이는 8루트의 2다 라고 이렇게 나올 거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전히 것은 1대 1대 루트 2 X가 몇 개 증가했어? 4개 증가했지?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4루트의 2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밑변과 높이를 구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는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8루트 2 곱하기 얼마요? 4루트 2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계산을 하면 4, 8에 32가 요 문제의 답이다 라는 거겠죠. 자, 한번 문제를 풀어봤는데 중요한 건 뭐야? 기존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 기존에는 아니 너 A를 원점 대칭하고 B를 원점을 대칭을 빵 하게 되면 만들어지는 친구 자체가 무슨 사각형이었어? 뭐야? 직사각형이었잖아. 근데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직사각형에서 절반 떼니까 뭐가 만들어졌다?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네? 라는 게 눈에 보이면 이 A라는 친구랑 C라는 친구가 원점의 대칭이다 라고 하는 걸 조금은 금방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만 찾으면 되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끝! 네, 이렇게 같이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네, 이 문제 말고도 어려웠던 문제들이 꽤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틀렸던 문제들을 한 번씩 다시 풀어보셨을 테지만 네, 꼭 풀고 넘어가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한빛고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많았을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시험보다 확실히 난이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온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네, 하지만 한빛고 시험이 막상 계속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들어서는 분명히 시험의 난이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학교 시험을 공부하는 자세나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겨울방학인데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2학년 때 성적이 많이 좌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학 기간 동안 대수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학습량을 늘려나가면서 앞으로 높아질 학교 시험 난이도에 대비할 수 있을 정도의 공부량을 맞춰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학습을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학원에 대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고등부 수학과 팀장 이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